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 정치판을 포함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 이게 해소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정치판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이 관리와 수위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일이 오늘 잠시 후에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분이죠. 한동훈 신임당 대표를 비롯해서 전직 당 지도부 그리고 낙선자가 모두 함께 모여서 만찬을 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자리가 정말 갈등의 관리와 갈등의 수위 조절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갈등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지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치판이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신평 변호사 만나보고요.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정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각종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일주일의 중간이네요. 7월 24일 수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너무 믿음직하다고 믿고 싶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그래요. 네. 어제 참 좋아하더라고요. 공짜로 공연 봤다고. 돈 언제 돌려받아요? 그건 차 이제 공지가 나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그 티몬하고 위메프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기사? 그건 못 봤습니다. 제가 봤던 콘서트는 그 업체는 아니어서. 콘서트하고 상관이 없이 거기에서 예약하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업체에 돈이 넘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돈의 흐름이 이게 돈맥 경화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어디서 예매해요? 저는 그 싸이 콘서트를 담당했던 아이로 시작되는 데서 주로 콘서트를 예매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싸이 말고 딴 콘서트도 가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YB를 좋아합니다. 아, YB. 락앤롤. 누군지 모르겠는데. 윤도현 밴드. 아, 윤도현 밴드. 이제 YB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YB 윤도현 밴드. 윤도현 씨도 노래를 참 잘하죠. 지금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죠? 네. 이제 완쾌가 된 거죠? 여전히 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젊으신 분이니까 그럼요. 금방 털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콘서트 좋죠. 근데 원래 음악을 좋아해요? 예. 안 그렇게 보이는데. 축구만 교수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 아니, 축구하고 음악이라는 게 이 분야가 정반대 아니에요? 저랑 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친구들이 좀 뭐라 그럴까 봐? 저랑 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라 그럴까 봐? 네. 이제 세게 나와요? 아니요. 이제 세게 나와요. 이거 청취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잠시 후에 나올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박지혜 PD가 이 청문회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공격하시면 발언권을 정지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퇴장하세요. 5분간 이렇게 하셔야지.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청취율 조사 기간도 끝났으니까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료 발음이 안 되지. 유료, 무료, 유료. 예, 유료 문자입니다. 유료 문자. 예. 무료는 동양권에서 대충 다 무료예요. 똑같아요, 단어가.
네. 우리나라도 무료고 일본어도 무료고 네. 중국어도 비슷할 거예요. 무료하네요. 저 내일부터 좀 바꿔주세요. 아이 도저히 얘기 방송을 못 하겠어. 예. 아 참 진짜 춥다 추워. 아유. 예. 이제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렸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 합참이 북한이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띄웠다라고 했는데요. 평소보다 풍선을 높이 부양했다라고 합니다. 고도 2km 이상에서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합참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 쓰레기 풍선 살포가 올해 들어 10번째고요. 지난 21일 이후는 사흘 만입니다. 합참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을 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오늘은 또 이 쓰레기 풍선이 다름 아닌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생방 대응팀이 조사를 했는데 물체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우리 군은 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를 한다면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낙하 후에 수거하는 방침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나흘째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18일부터 부분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다 21일 오전 북한이 다시 풍선을 띄우자 전면 가동 방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 어느덧 이 오물풍선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둔해진 느낌도 들거든요. 그게 위험해요. 네,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단순한 오물로 밝혀지고 있긴 하지만 위험성이 사실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다는 점이 더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증오를 위해서 돈을 막 뿌리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풍선 있잖아요. 풍선 좋아해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 풍선 아직도 좋아하는구나. 그 5손가락이 부른 풍선 동방신기가 리메이크했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동방신기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 예. 이렇게 항상 저는 학교 홍보를 위해서. 네. 그런데 어떤 분이신가요? 저기 윤호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네. 확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그 심수영 오리엔테이션 때 노래도 부르고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풍선. 네. 풍선이 말이에요. 하나 띄우는데 그게 수소를 넣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북한은 지금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전기가 부족한데 그 전기가 부족한 우리 박재 PD가 윤호윤호 명지대 맞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야,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좀 사람을 못 믿으면 돼요 이거? 그렇다기보단 팩트 체크죠. 진짜. 근데요 어쨌든 예. 풍선 하는데 이게 전기가 들고요 수소가 들고 이래가지고 풍선 하나 띄우는데 우리나라 경비로 최소한 1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100개를 띄운다. 그럼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제가 증오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게 뭐냐면 맨날 미국과 우리와 일본을 겨냥해 가지고 중장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맨날 쏴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풍선까지 맨날 허구한 날 보내고 앉았으니 예? 그러니 저는 이렇게 증오를 위해서 돈을 물쓰듯이 하는 국가가 과연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저는 말이에요. 이게 설령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걸 확인이나 보도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북한이 이거 우리가 이때 이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 몇 킬로 상공으로 보내니까 이게 거기까지 가네. 이걸 가르쳐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르쳐주면 이걸
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니 뭐 허구한 날 맨날 오물풍선 보내니까 그래 또 보냈나 보다 이러다가 진짜 뭐 안에 딴 거 넣고 보내면 어떡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는 뭐냐면 이 오물풍선인가 뭔가 하는 거를 북한이 맨날 우리한테 보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김태 의원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그 드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강제 착륙시키는 방법이라든지 풍선을 여러 가지로 이제는 좀 그 고민을 해가지고 실제에 좀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아니 그러고 내가 진짜 화가 났던 게 지난번에 그 경기도 북부에서 막 수해가 나고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으니 예? 아휴 진짜 해도 너무하죠. 아무리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아유 아니에요 이건. 네, 자 예.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방송기자로 시작해 한 방송사의 수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방송 분야에 헌신해왔다. 전쟁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동료와 후배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미디어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도 약속했고요.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하겠다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의 질의응답도 한번 살펴볼 텐데 MBC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선 언제부턴가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의 세력이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됐다. MBC는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하겠다 밝혔습니다. MBC의 사장이 바뀐다면 MBC 보도의 균형감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나 이 질문에 대해선 100% 자신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제가 임명된다면 어떻게 해소할지 생각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편 여야와 이 후보자 사이에 신경전도 있었는데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 후보자가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을 한 뒤에 뒤돌아 자리로 돌아가자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다시 최 위원장에게 다가가 악수한 뒤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요. 이때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귀에 대고 저와 싸우리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 최 위원장은 후보자의 인사말을 들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좀 아까 듣지 않았나요? 제가? 네, 최 위원장은 후보자의 인사말을 들어야 할까? 후보자가 보낸 사전 자료를 보지 않았나? 1, 2분 내로 간단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의 이상희 의원이 인사말을 중간에 자르는 것은 좀 그렇다. 방통위 비전과 정책 목표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전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인사말은 2분밖에 되지 않았고 어제 이 후보자 인사말을 미리 받아봤는데 굉장히 길었다라고 하면서 굳이 여기서 읽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한편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회의장 밖에서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자, 위원회를 막론하고 최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회의나 인사청문회의 모습 보면 여야 의원 간의 신경전 정말 자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나요? 자, 퀴즈.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지상파 뉴스 전문 방송이 어딘지 아세요? 지상파 뉴스 전문 채널. 방송. 예. YTN이죠. YTN 뭐요? 라디오요. 라디오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상파는 공공재예요.
그 공영방송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모든 라디오는 이거 다 지상파거든요. 지상파는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라는 거는 진보적 국민의 것도 되지만 동시에 보수적 국민의 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 모든 국민의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상파는 굉장히 균형 잡힌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한번 봅시다. 텔레비도 KBS, MBC, EBS, SBS 이런 거는 지상파 거든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이게 한쪽만을 대변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진보적 국민의 재산이자 보수적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 케이블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왜 케이블이 공공재가 아니냐면 케이블은 문자 그대로 케이블 깔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책 색채를 드러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을 앞두고서 뭐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라든지 뭐 이런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가 각자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요. 왜? 그건 신문이기 때문에. 종이로 만든 종이가 공공재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공공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더군다나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게 공공재 할 때 공짜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중립적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권 때 뭐 그 이전 정권 때 그럼 모두 공영방송이 그렇게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는 사실 맞는데 그게 누구가 적격자인지는 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막 야당에선 뭐라 그러고 여당은 막는데 야당이 여당이었을 당시 그렇다면 모든 것을 공정한 방송으로 다 했느냐? 전 그거는 누구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본인들도 반성하는 입장을 먼저 보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청문회의 문제점. 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 청이 뭐냐면 들을 청자예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 청자거든요. 근데 아니 그 청문 대상자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 이거는 내 시간입니다. 아니 자기 시간에는 그럼 연설만 하라고 시간 주어진 건가? 그러면은 청문회 하지 말고 거기 그 위원들이 전부 연설을 각각 시간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도대체 아니 도대체 뭔 얘기를 못하게 청문 대상자가 말을 하려고 그래도 말을 막으니 이게 무슨 청문회예요? 이거 청문회의 목적이라는 건 사실은 공직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되는 건데 공격만 하고 그 사람이 그 청문 대상자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도 못하게 하면 예? 그게 어떻게 국민이 그 청문회 이건 본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내가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이 오늘 참 좀 돋보였는데 뭐냐면 보충 질문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답변 못했는데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저는 이 청문회가 운영되는 거 이러면서 이게 왜 청문회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했어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옛날에 그 청문회 스타라고 알아요? 네.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의원 중엔 별로 생각나는 분들이 없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그 5.18 관련 청문회에서 정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은 그때 너무 강렬한 이미지 덕분에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청문회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지르고 5분 동안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일단은 이 청문회 왜 해요? 그래요. 청문 대상자 얘기 듣지 않는 그것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만 이 본인이 얘기를 한다. 근데 그런 식으로 거부감 없이 얘기하면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대체 청문회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참 이 국회의원들 진짜 조금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예? 그래서 좀 이거를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공격의 수단으로 청문회도 전락하고
국회 동의청원도 전락하고 모든 게 다 공격 수단이 돼버린 이 사회를 우리가 도대체 뭘 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지 진짜 한심합니다. 근데 2026년에 우리나라 저게 얼마 되는지 아세요? 국민소득이? 아니요. 4만 불 되거든요. 4만 불이면은 이전 완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4만 불 되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시장 경제의 힘입니다. 네. 4만 불에 저도 아주 큰 몫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소식.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네. 난 꿈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자학적인 용어가 과욕. 나왔어요. 예. 네. 자, 어제 당권에 복귀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전당대회 기간 주장한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해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발의한 3자 추천안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께 받을 수 있었던 진실규명에 소극적이지 않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께서 제 안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말하는 특검 이슈가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당내 여론 취합 시점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제가 설득력 있는 의견을 밝혔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국민께 어떻게 다가갈지 밝혔기 때문에 잘 설명드리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 김건희 쌍특검 추진 방침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 당선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당선을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한 대표 당선 직후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서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한 사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오늘 만찬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한 대표 이외에도 최고위원, 원내대표 그리고 몇몇 전당대회 출마자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찬의 의미에 대해선 대화합의 만찬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 시절 전당대회 기간 주장한 이 3자 추천안을 비롯해서 찬성 당론, 반대 당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제 제가 그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당원 투표 같은 경우도 60%, 65% 정도가 나왔고 여론조사도 결과도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당심이 민심을 쫓아간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쫓아갔느냐. 당심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각종 언론 한 20군데 넘게 받았더라고요. 어제 조경태 의원이 우리 방송에 내서 한 얘기 뭐냐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맞습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 얘기가 100%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대부분의 당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거 진짜 이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이게 좀 국민하고 눈높이 잘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바로 눈높이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바라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숨기고서 일부러 수사 안 해서 건너뛰고 이랬단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면 정치
정치는 그것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최상병 특검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제3자가 이 한다라는 거, 특검 추천한다는 거, 이거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민주당의 목적이라는 것이 만약 진상규명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의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3자가 추천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만일 그거 국민의힘이 제의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 그럼 민주당도 상당히 좀 더 지금보다 더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흔히 말하는 뭐 개혁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개혁 뭡니까?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한동훈 대표의 이런 주장 저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인데요. 전당대회 행사를 진행하던 사회자들이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분위기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사회자였는데 광주 전남 박수라고 외치면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런데 전북은 호명하지 않고 곧바로 충청도로 넘어가고요. 이어서 아직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치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옆에 있던 양 선관위원이 그래요?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장면은 때 아닌 지역 감정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응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북도민을 비하했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 이 사회자들은 해당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의식한 듯 서둘러 수습했습니다. 일단 김 전 아나운서는 지역의 순서를 정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바로잡는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박수 안 친 분은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양 선관위원은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의 반응도 어떨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전당대회에서 사회를 봤던 두 사람의 발언이 잘 됐다고 잘한 것이다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하죠. 잘 못한 발언이지만 이분들이 그런 의도를 그러니까 좀 나쁜 의도, 비하의 의도를 가지고 해당 발언을 했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지금 더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인가? 미래통합당일 거예요. 미래통합당 하도 당명들이 많이 바뀌니까 제가요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때 대통합 민주신당인가,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 TV 토론을 제가 한 4번인가 봤거든요. 대선 후보 TV 토론 4번 보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4번을 하는 동안 3번이 당명이 바뀌었어요. 예? 야, 우리나라 정당이 이래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정양석 사무총장 같은 분들은 뭐냐면 우리 호남 특위를 발족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서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진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안 했어요, 그동안. 만일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을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뭐 정양석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남 특위도 만들고 계속 공을 들여왔다면 지금 훨씬 나아졌을 거예요. 근데 또 그 이후에 잊어먹었거든요. 그냥 거의 유야무야 됐어요. 그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야, 이거는 특정 지역의 어떤 비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회자분들도 잘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서진 정책에 얼마큼 공을 들였느냐. 공을 들였으면 이런 말이 나와도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새롭게 출범하는 당 지도부가 이 논란에 대해서 깊숙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